안녕하세요, 고남입니다. 오늘은 2020년 KB국민은행 신입행원 공고에 대해서 자소서 항목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공고를 뜨는 거를 보고 이제 자소서 분석을 하던 중에 이제 공고가 한번 바뀌었어요. 많은 분들께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봐도 조금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고를 뜨면 그 공고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자소서도 당연히 분석을 하는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교육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면서 이 과제에 대한 것도 풀어서 분석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 과제도 지금은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제출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고요. 교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해당 영상에서는 분석을 하진 않았고요. 일단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자소서 분석만 간단하게 하겠지만 추후에 국민은행 조금 이번에는 너무 취준생분들한테 나빴다라는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왜 나빴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요. 취준생분들이 많이 좀 상처를 받으시고 좀 이번 건으로 인해서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지원하지 않는 제가 봤을 때에도 좀 이거는 부당하다고 느꼈거든요.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어쨌든 이제 국민은행을 워너비로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목표 기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소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상하신 마음을 좀 달래서 잘 지원해 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이번 건부터 자소서 첨삭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변경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지금 기존까지는 제가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소서 첨삭 기간에는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다양한 소통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첨삭 요청합니다. 첨삭 요청합니다. 라는 글만 올라와요. 그래서 구독자분들 중에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또 제가 봐도 조금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는 이제 뭐 무료 나눔이나 그런 걸 통해서 카페를 활용했었는데 고나미 카페를 통해서 이제 자소 첨삭 요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제가 이렇게 자막이나 영상에 띄워 놓을 거고요. 동영상 더보기란에도 달아둘 테니까 기존에 신청하셨던 분들도 바뀐 프로세스를 꼭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어려움은 없고요. 일단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닉네임만 설정하시면 되고요. 그 닉네임으로 이제 제 고나미 카페에 가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무료 자소서 첨삭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저희 채널 관리자분께서 매칭을 해서 1대1 카톡방 링크를 바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게 할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항목 자소서 분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번 일단은 국민은행 유비 부분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와 그러니까 유비라고 해서 뭐 별건 없어요. 그냥 일반 행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창구에서 이제 근무하는 행원이 되겠죠. 뭐 여기에 지원하게 된 계기와 기아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일단 기본적으로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문단 나누기는 필수입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이거를 강조할 예정이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평균적으로 100분, 200분 정도 첨삭 요청을 주시면 50% 이상은 문단 나누기 안 하고 주세요. 실제 자소서를 바탕으로 첨삭하기라는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문단 나누기의 중요성과 더불어서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가지식으로 어떠하여 지원하였다가 먼저 나오고 풀어가는 것을 가장 추천드립니다. 이제 물론 자소서 잘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에 대해서 이미 구축이 되어 있는 분들은 두 가지식으로 안 써도 잘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가독성 높이는 데는 두 가지식만큼 좋은 게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채용 이유를 작성할 때 보편적인 방법은 지원한 직무 및 기업에서 필요한 역량은 어떠한 것이고 내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라는 방법으로 작성하는 게 좀 편해요. 그 외에도 입사에서 어떠한 도움이 되겠다, 뭐 어떠한 것이 적합하다, 뭐 인재상에 어떠한 것이 적합하다,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네. 그리고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 너무 깊게 분석하거나 풀어 쓰는 것은 비추천드려요. 뭐 이 직무는 어떻고 저떻고 어떤 업무를 하고 그거를 몰라서 면접관들이 묻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 정의나 뭐 직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뭐 그걸 글자 수를 채우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거래 은행입니다. 집이 가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용하십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너무 뻔하겠죠. 그리고 제가 지원 동기에 대한 영상은 따로 만들 건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지원 동기는 말 그대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 왜 지원하겠어요? 복지 좋고 돈 많이 주니까 지원하겠죠. 근데 그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기업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막 주거래 은행이다 뭐 집 가까이 있다 이런 거는 너무 뻔하고 기업 입장에서도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번 본인이 책임감을 가지고 뭐 일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했던 경험, 본인의 역할과 어려움.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제가 계속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 것. 왜냐? 어려움이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갈등, 어떠한 어려움, 힘듦.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를 어떻게 보면 좀 나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이 결국은 나에 대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자소서 전체에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배제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에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떠어떠하였지만 어떠어떠하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자소서에 가장 좋은 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쓰면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걸 극복하였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극복하여서 어떠하였습니다. 굳이 부정적인 거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글자 수를 의미 없이 채우는 거, 의미 없는 내용은 최대한 제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책임감이라고 해서 리더십이랑 팀장, 내가 팀장이었다, 뭐 리더였다, 이렇게 소재를 꺼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우리는 지금 신입 팽원, 신입 사원은 막내로 이제 채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리더를 강조해가지고 뭐 나는 뭐 전체를 아우르고 뭐 팀을 이끌고 그런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이제 신입 팽원을 뽑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역량들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임감이라는 말 자체가 꼭 내가 리더라는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팀원으로서 책임감이 있을 수 있고 막내로서의 책임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소재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려움과 나의 역할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한 줄 두 줄로 나의 역할은 이런 거였고 그런 역할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두 줄로 간략하게 풀고요.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요. 그러니까 해결하는 과정에 집중을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얻은 나의 행동이랑 결과, 성과, 그런 결과나 성과, 뭐 뿌듯하였다, 칭찬을 받았다, 안 되겠죠. 제가 이제 늘 강조하지만 어떤 지표가 나오거나 어떠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마무리에 구체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나 사례를 절대 나열하지 말고요. 어려움을 나열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나의 행동, 그 다음에 그런 행동을 통한 나의 결과나 성과, 거기에 좀 집중해서 작성하면 해당 항목도 조금은 쉽게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을 할 때 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그 이유와 관련된 사례를 약술하십시오. 그러니까 가끔씩 가다 보면은 항목에 이런 게 있어요.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십시오. 그건 사례를 구체적으로 적으면 돼요. 실제로. 물론 그 구체적으로 적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는 있겠죠. 하지만 네, 제가 계속 사례를 간략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도 약술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사례를 풀어서 쓰면 안 되겠죠. 일단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두 가지식으로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언급하고 풀어가는 것이 좋겠죠. 무조건적인 희생, 가치관이 다를 때는 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받아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임팩트를 주기 오히려 어려워요. 뻔해져요. 그러니까 경청, 배려, 이런 보편적인 것과 나의 사례를 적절하게 이제 배분해서 연결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 위주로 풀어서 작성하기보다는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배웠다, 느꼈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근무를 할 때, 어떤 협업을 할 때 이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글자 수가 좀 남는다, 혹은 마무리 강화하고 싶다 하면은 포부랑 연결해도 돼요. 뭐 간단하게 국민은행에 입사하여서 가치관이 다른 뭐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뭐 앞서 배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여 뭐 이렇게 극복하고 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신입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핵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무조건적으로 나를 희생한다, 이렇게 그렇게 뻔하게 가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본인이 생각하는 영업 역량, 기아는 이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언택트 환경 속에서 어떤 영업 전략을 수립하면 좋을지. 일단은 3000바이트, 한 1500자 정도 되겠죠. 문단 나누기 당연히 필수고요. 영업 역량 및 인재 선정을 위한 노력과 언택트 환경에서의 영업 전략을 나눠서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소제목으로 나눠도 되고 문단을 아예 나눠도 좋으니까 한 번에 연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읽히지도 않고, 어차피 제가 계속 문단 나누기 강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물었을 때는 확실하게 나눠가지고 답변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가 좀 긴 항목이죠. 요즘 일반적인 자소서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런 긴 항목이라고 사례나 경험으로 글자 수 채우는 것은 절대 비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안 읽어요. 면접관들이 딱 읽어보고 서론에 두 가지씩 됐네, 이런 내용이구나, 뭐 이런 애구나 하고 쫙 읽다가 너무 글이 좋으면 읽기도 하죠. 근데 안 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한 자소서 분석 영상을 만들게 되면 자소서 첨삭 요청이 100건 전후, 많으면 200건, 300건까지도 오는데, 저만 해도 한 건 첨삭하는데 10분, 15분이 걸려요. 그러면 100건을 첨삭하면은 15분, 10분이라고 쳐도 1000분이겠죠.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면 엄청난데, 그렇게 면접관들은 과연 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읽을까요? 왜냐면 저도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나 소재나 사례가 길어지는 것들은 다 못 읽고 피드백을 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쓴다고 해서 읽는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최대한 간략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나의 영업 역량이랑 노력
노력에 집중해서 작성하는 것이 당연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건 어떠한 것인지 정의하고 왜 그런지 간단하게 나오면 좋고요. 그러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좋겠죠. 노력의 경우는 어떠한 경험적인 노력을 하였고 지식적인 노력을 하였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작성하기 나름이겠지만 노력에 집중한다면 충분히 노력을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언택트 환경에서 뭐 이슈를 선택해서 풀어가는 방법도 있고요. 언택트에서 이런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를 국민은행이 어떠한 영업 전략과 이렇게 접목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현재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 방향, 아니면 하고 있는 전략, 나는 이런 전략에서 이런 추가되는 방법을 뭐 제안한다, 혹은 이 전략이 지금 뭐 어떤 것이 조금은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데 개선하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런 전략을 수립하면 좋겠다, 뭐 다양한 작성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창의력도 보고 너의 아이디어도 보고 뭐 새로운 제안도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도도 보고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제 사전에 국민은행이 하고 있는 영업 전략이 어떤 게 있는지 비대면에서 언택트 시대에 맞춰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조사하고 이제 풀어가면 좋은 항목일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래 디지털 분야에서 본인이 자신 있는 순으로 한 가지 이상을 선택하고 해당 분야를 학습하거나 프로젝트 진행하였던 거. 그러니까 좀 이게 사실 저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거 분석하면서 요게 제일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디지털 직무를 따로 뽑잖아요. 그죠? 근데 왜 창구의 직원들이 물론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스마트하게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근데 그거 사용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디지털 역량 없어도 충분히 연수 기간에 배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국민은행이 크게 실수한 게 너무 디지털 쪽으로 집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 교육 이수나 저런 뭐 어플에 관련된 것들, 뭐 쓸데없는 것들 한 것 같은데 좀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좀 부정적입니다. 저는 국민은행에 대해서 나쁜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좋지 않은 인식이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항목이 있으니까 적어야겠죠. 저희는 문단 나누기 필수고요. 디지털 용어에 대한 정의를 풀어가는 건 비추천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P2P란 어떠한 것이고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채우는 거 무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추천 드리고요. 모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뭐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나오는 거니까 그런 걸로 채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험한 게 많다, 나 디지털 역량 대비해가지고 이런 거 준비했어, 쓰면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가지고 내가 했던 것들 자유롭게 기술하면 됩니다. 약간은 경력, 경험, 기술사랑 유사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얻었고 이렇게 나열하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 건 크게 아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조금은 가독성 높게 이제 했던 거에 대해서 딱딱딱딱 정리해서 어떤 걸 배웠다라고 이제 하면 되고요. 근데 이제 디지털 관련 활동이 없는 지원자가 어렵고 난해한 항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의 팁이라고 할 건 없는데 각 단어들의 정의랑 의미를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준 거에 대해서 뭐 크라우드나 뭐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이나 오픈뱅킹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 분명히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만 해도 이런 디지털 역량이 없어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이런 걸 준비하고 있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런 관련된 걸 하고 있고요. 오픈뱅킹을 해가지고 적금을 들면 금리를 높게 준대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신한은행 오픈뱅킹 적금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와 같이 분명히 내가 이런 명칭을 풀다 보면 이거 내가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유사한 건데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접점을 만들어내서 최대한 풀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뭐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당장 디지털 역량이나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정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요. 적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디지털 역량을 기르기 위한 활동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어떻게든 풀어가는 것처럼 조금은 맞춰가서, 그러니까 끼워 맞추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해당 뭐 써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기타 디지털 분야라고 예시가 있으니까 정말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어플 설치나 아니면은 나는 뭐 그런 거 활용 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억지로라도 끼워 맞춰가지고 이제 작성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이 항목이 정말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또 국민은행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디지털 직무는 따로 뽑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국민은행에 대해서 되게 지금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개 항목을 이렇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사실 뭐 계속 강조드리지만 자소서 쓰는데도 취준생들은 오래 걸려요. 이것만 집중할 수 없고. 근데 사전과제 그것도 정말 잘못된 것 같고, 하려고 했었으면은 자소서를 없애고 차라리 사전과제만 그렇게 하던가 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소서도 5가지 항목에다 글자 수도 이렇게 길고, 뭐 신한이나 우리나 이런 거랑 비교했을 때 자소서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쪼록 뭐 일단 제 영상을 보시고 많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자소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경된 프로세스를 잘 이제 맞춰가지고 많이 신청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국민은행 지원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